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2015년에 국회의원이었고 롯데홈쇼핑 제허가 관련한 뇌물을 보좌진이 받았고 이 돈을 본인도 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현직 청와대 수석이다. 누굽니까? 전병헌 지금 정무수석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전병헌 정무수석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이 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특수부에서 조사가 주변인들에 대해서 또 보좌진에 대해서 이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오호. 그래서 결국 터질 게 터진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수사 내용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기는 할 텐데 검찰이 전혀 혐의가 없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수사 결과는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김프로가 소상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은 어째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렇고요. 특히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성역 없이 수사하고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 이렇게 가이드라인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검찰이 어쨌든 전병헌 정무수석에 대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저는 들고요. 예. 그리고 또 e스포츠 관련해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난달 19일에 국정감사 자리에서 또 이렇게 지목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탐탁치 않은 점들이 이렇게 한 개, 두 개씩 흘러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예. 이번 거는 조금 수사 내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김프로를 그동안 쭉 상대해 왔던 사람으로서의 느낌은 전병헌 수석 위태롭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청와대에서 저기 판단을 하겠죠. 네, 적절한 시점에 아마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고, 네. 청와대에서 수사하지 말아라, 내지는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얘기했다간 또 난리가 날 테고요. 그리고 또 한참 적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걸 빌미로 자유한국당이 또 들고 일어나고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나오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정도 드러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하면, 그냥 지나가기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근데 우리 김프로가 말이죠. 빠져나갈 여지를 두긴 했지만 대체로 다 맞췄어요. 특히 국정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 국정원 봐주기 수사를 했던 검사들, 전원이 영장이 발부가 됐죠? 전부 다 발부가 됐고, 아마 영장 실질심사 1시간을 앞두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법원이 그냥 발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뭔가 불행한 사건이 영장 심사를 앞두고 2명이나 일주일 사이에 불행하게 지금 목숨을 끊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놔두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지간히 혐의가 조금 소명이 된다고 하면 좀 위험하지 않겠나라고 법원에서는 오히려 판단을 좀 하지 않을까. 만약에 풀어줬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또 생긴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도 뭔가 조금 입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1명 정도 혹시 기각이 되면 쓸데없는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기는 했었는데 검찰이 워낙 예전하고는 달리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지간하면 청구하는 구속영장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다 발부되는 이런 분위기라서
이게 아무래도 수사가 내실 있게 또 많은 자료를 가지고 뭐 증거 자료를 가지고 또 진술을 가지고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가늠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창훈 검사의 안타까운 투신 이것이 영장 집행을 더욱더 부추긴 측면이 있군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거고요.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변창훈 검사가 이제 투신한 것을 두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수사를 가혹하게 한 거 아니냐.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파견 가가지고 하라는 일 열심히 한 것뿐인데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하면 되느냐라는 목소리가 조금 터져 나오는 것도 같고 예. 또 한쪽에서는 불행한 일이고 굉장히 서글픈 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수사의 정당성이 무너질 만큼은 아니다. 오히려 본인이 떳떳하고 억울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면 될 것인데 그냥 이렇게 뭐 비극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참 창피한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조금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뒤숭숭한 거는 어쩔 수 없을 텐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것 쪽으로 뭔가 또 공안통과 특수통 검사들의 갈등 뭐 이런 거를 부각시켜가지고 기사를 쓰는 언론들이 생겼거든요. 보면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의중이 담긴 기사라고 해석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수사 좀 망가졌으면 좋겠다. 수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 좀 들쑤셨으면 좋겠다라는 의중이 반영이 된 기사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불행한 일인 게 맞고 뭔가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느껴서 그랬을 테지만 특히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고 그리고 전국의 검사가 2,000명밖에 없고 그 사람들한테 전국 경찰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고 또 범죄를 처벌해달라고 법원에다 넘길 수 있는 유일무이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그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정말 잘 써야 하거든요. 근데 파견을 가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지시가 부당하고 그것이 법률가의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결연하게 내가 검사 양심을 달고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맞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런 소극적인 저항 내지는 그런 노력이라도 했었는가. 왜냐하면 분명히 그런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거를 위법하게 부당하게 막 찍어 누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직을 내던진 사람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저항을 했던 검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노력이나 내지는 그런 저항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는가? 근데 글쎄요, 제가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창훈 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불행한 일이고 굉장히 슬픈 일이죠. 남겨진 유족들한테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아유, 그렇죠. 검사들한테도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인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사의 정당성이 없게 뭔가 무리한 수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언론이 해야 될 선호와 경중을 따지지 못한 기사라고 보고 특히나 더더욱 공안검사들과 특수검사들이 싸웁니다. 공안검사들이 수사를 해야 될 것을 특수검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국정원 수사를 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겼다. 내지는 뭐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2차장으로 있는 사람이 전형적인 특수 수사를 오래 한 사람인데 그 자리에 공안검사가 있어야 되는데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정말 기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본인들이 잘 알고 있는 전형적인 특수통과 공안통의 이런 뭐 이런 걸 훑어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이런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그냥 이 적폐청산 내지는 국정원 대선 개입, 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조금 안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도가 깔리지 않고는 이런 기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는 굉장히 좀 씁쓸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주 산발적으로 옴니버스식으로 자꾸 주제를 만드는 것 같은데 우병우에 대해서 서울고검이
수사에 나선다. 이 소식도 아주 큰 파장을 낳고 있어요. 뭐 그렇죠. 이제 한번 검찰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미진했다. 그래서 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원래는 고검은 인지수사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수사를 하는 이런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현실적인 것도 아마 반영이 됐을 거예요. 지금 60명이 넘게 적폐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검사들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상당 부분 지금 적폐청산 수사에 지금 투입이 돼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경찰에서 계속 올라오는 사건들을 또 놔둘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사건들은 처리하면서 60여 명이 또 특별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뭔가 수사 인력을 더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려면 모든 가용한 자원을 아마 이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도 고검에서 재기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우병우 관련해서는 별도로 지금 적폐청산이나 뭐 이런 수사를 하는 곳에서도 또 따로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검에서 내려진 사건은 예전에 한번 수사가 진행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봐라라는 거고 새로운 혐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법원에 출석하면서 야 똑같은 거 물어보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씩 웃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본인은 나름대로 자신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표출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글쎄요 검찰 수사가 만만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웃으면서 혹은 뭐 기자들을 째려보면서 여유를 부리거나 호기를 부릴 수 있는 시기가 많이 남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프로의 이 말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체로 이렇게 거의 반확신조로 얘기하는 거는 뭔가 짚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을 막 이렇게 알 수는 없는데요. 조만간 우병우 선생도 예전같이 그렇게 호기를 부리는 건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았다.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작년하고도 한 5개월 전만 해도 우병우 이름 꺼내는 것도 덜덜덜덜 떨어가지고 우향우 이랬던 그렇죠. 그런 우리 아니었습니까? 야, 네, 참. 하여튼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 우병우 이야기까지 했고 서울중앙지검 일손이 모자라 고검까지 투입됐다. 뭐 이런 얘기로 들어도 되겠군요. 꼭 그렇게 보기는 조금 애매한데 왜냐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한 번 했던 사건이 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온 거라서 그거는 뭐 수사가 모자라서 뭐 인력이 모자라서 뭐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 그냥 풀 가동한다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우리가 작년 이맘때만 해도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검찰 스스로 우병우 수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서울 고검에 우병우 라인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지금 이제 우병우 라인이라고 하면 뭐 우병우 라인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주요 보직에 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향력 하에서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입김을 조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근데 새 정부 들어가지고 아예 새로 판판이 그냥 인사가 났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래도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달이 건너면 다 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예전 같은 뭐 검은 거를 하얀 걸로 바꿔라 이렇게 지시하면 그대로 쫙쫙 진행되고 뭐 이런 상황하고는 전혀 달라졌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고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를 굉장히 바쁘게 하는 이런 곳은 아니기 때문에 고검이라는 곳 자체가 이제 고등법원에 대응해서 있는 검찰청이다 보니까 이제 항소심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진행하는 이런 곳이어서 적극적으로 막 수사를 없는 걸 찾아가지고 하는 이런 부서는 아닌데 어쨌든 한번 판단했던 거에 대해서 그래도 지난번 판단이 좀 미진한 것 같으니까 다시 좀 살펴봐라 하고 수사를 하는 거여서 만약에 고검에서 지난번에 검찰 특별수사팀이 못 찾아냈던 것을 새로 만약에 찾아낸다 그러면 그 담당 검사한테는 굉장한 또 훈장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열심히 수사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 얘기하죠. 아직 본론이 안 나왔어. 17분이 지나도록 딴 얘기만 하다가 오늘의 본론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본론은 아까 이제 뭐 언뜻 말씀을 드렸고 예. 검찰 내부에서는 두 가지 기류가
있거든요. 예. 변창훈 검사 투신 사건 때문에 빈소에서는 막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제 문상을 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소리를 질렀다는 사람들도 있고 은근히 언론들을 부추기면서 문제가 있다, 수사를 너무 막 나가면서 한다라고 이제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쪽에 기사가 나오는 거를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런 기류가 이제 한 부류 있고, 그래도 되게 창피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사 자체는 뭐 정당성은 그냥 인정받을 테니까 계속 나가야 될 거다라는 이제 움직임들이 조금 있는데, 예. 국민적으로 바라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역풍이 불거나, 이것 때문에 수사를 그만해야 된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분위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품격 있게, 품위 있게 검찰이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애도를 표하면서 지킬 거는 지키지만, 그래도 원칙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그것을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정장인가요? 어떤 사람이 너희들이 죽였다라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서 삿대질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지청장은 정말 뭐 순간 욱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머리가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추모 정서와 더불어 검찰에 대한 수사에 제동을 걸려는 그 의도를 이렇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개오바죠? 그럼요. 부적절했고요. 문상 장소에서 기분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모두가 다 침울해하고 있고, 이것 자체가 굉장한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정원으로 파견 간 사람이 친정의 검찰 수사를 방해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상황에 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코미디라고 볼 수도 있고 창피하고 불행한 일인데, 거기서 또 뭐 너네가 죽였느니 내가 했느니 뭐 이걸 가지고, 워낙 술이 많이 취했으니까 그랬기는 했겠지만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이고요. 예. 이거는 국민들이 지금 뭐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침통하게 보고 있을 텐데, 그거에 있어서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오바예요, 개오바. 그런 개오바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참, 유족들이야 사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그 지청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게다가 또 자신의 최고 상관인 검찰총장한테 말이죠. 그러니까요. 뭐, 그거는 뭐, 어쨌든 부적절한 일이니까 술 깨고 나서 생각을 다시 하시겠죠. 네, 잘못했다고 생각하시겠죠. 아니, 술 깨자마자 일어나서 포털 봤겠지, 댓글란에. 내가 영웅이 돼 있을까, 아니면 개새끼로 돼 있을까, 들여다봤겠지. 아니면 실명이 나왔을까 하고 자기 이름을 계속 쳐보거나 뭐 그랬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김프로는 그 지청장이 누군지 압니까? 저는 뭐 한 달이 건너서 뭐 전에 듣기는 했습니다만, 뭐 하여튼 부적절한 거는 확실합니다. 그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까? 유명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개오반을 떨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유, 참. 그렇지만 뭐 검찰 수사의 강도나 속도 변함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확보된 자료가 워낙에 많고요. 해야 될 수사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도 해야 될 수사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예. 물론 완급 조절은 있을 수 있고요. 뭐 불행한 일을 연달아서 2번이나 지금 일주일 상간에 겪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쭉쭉 치고 나가가지고 하는 것의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수사가 멈춘다거나 아니면 수사가 뭐 5개 할 수사를 3개로 줄인다거나 뭐 이렇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많이 동요해가지고 역풍이 불거나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애도의 기간을 갖고 다시 진행을 쭉쭉 해 나가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시그널이 법원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영장 기각 이런 것들을 막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향후 수사는 그냥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진행이 되기를 좀 바랄 뿐이죠. 예. 우리 정우택이가 말이죠. 얼마나 더 죽여야 이 수사가 끝날 것인가, 이런 말을 했는데, 야, 참 뚫린 입으로 그런 개소리가 나올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 앞에서 뭐 애도나 예의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활용해서라도
어떻게든 수사를 한번 멈춰보자라는 심사인 거니까 정말 서글픈 일이죠. 저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국민을 대의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서글픈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아주 옴니버스식으로 하는데 그 김재철 씨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요? 그렇죠. 출석하시면서부터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어떻게 뭐 공영방송을 뭐 청와대가 좌지우지 하겠냐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깥에서 정치적으로 수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럴 수 있겠는데 이게 검찰에 가서 법원에 가서 얘기하는 거짓말은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는 아마 다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 바깥에서는 뭔가 이렇게 쇼잉을 하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부인한 것으로 보도가 되던데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하다는 생각은 아마 하고 있을 거라서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본인이 직감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뭐 큰 틀에서 무리가 없으면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무슨 뭐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밥줄을 끊고 불이익을 주고 막 했던 전횡을 휘둘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몰랐다 이렇게 눈치고 지나가기에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텐데 큰 무리 없이 발부가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김재철 씨가 그런 말 했잖아요. MBC 독립성 못 지키면은 사원들이 나를 한강에 매달아라. 저는 구속시키지 말고요. MBC 사원들에게 그 신병을 넘겨서 한강에 매달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약속대로. 그러면 자살방조죄가 되니까. 그 애꿎은 분들이 또 한번 법정에 서야 되니까. 네. 하여튼 뭐 그냥 고의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나. 네, 고의 생각을 합니다. 고의 국립호텔로 이 숙박왕이니까. 네. 예. 서울구치소로 요즘엔 저기도 좀 깨끗해졌다는데. 네, 하여튼 좀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나. 자, 그나저나 김장겸 씨의 운명이 오늘 결정되네요. 뭐 그렇죠. 뭐 이것도 무리 없이 가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MBC는 어쨌든 김재철 전 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차근차근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뭐 상복 퍼포먼스를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뭐 목리를 부리고는 있습니다만 큰 무리 없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지 않나 싶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KBS가 조금 답답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양쪽 공영방송에서 지금 파업을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월급 없이 그냥 계속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좋은 소식이 조금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일터에 돌아가서 제 역할을 좀 감당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진 듯한 느낌입니다. 이게 이제 신종 횡포라고 볼 수 있겠죠. 마냥 대기를 시키는. 보통 반성문을 쓰고 이럴 때 이렇게 하거든요. 도저히 이제 몇 시에 전화가 올지를 모르고 기다리다가 제가 깜빡 졸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견강부 회의 적반하장에 지랄 연병이 있을까요? 아니, 6시에 약속하면은 오늘 밤에 하자고, 뭐 지금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이런 번복을 누가 더 많이 했을까? 이건 진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요. 녹취록이 있다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김프로한테 내가 오늘 한 25분 늦게 전화를 드렸는데 약속 시간보다, 이거는 트럼프의 어제 국회 연설 딜레이 시간하고 같습니다. 제가 트럼프급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비슷하겠네요. 생긴 것도 좀 비슷한가? 막말도 좀 비슷하지. 급이라기보다는 격에 맞다. 뭐 요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이 MB가 지시를 했다. MB가 보고를 받았다. 뭐 요런 진술이 나왔다는 뭐 일부 언론들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경향신문이라든지 JTBC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예. 그러면 진술이 나왔으니까 그럼 곧 이제 MB가 오는 거 아니냐.
이제 뭔가 자백을 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곳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대략 내용이 이런 거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나와라. 이렇게 요구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환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하는 말이 국군사이버사령부 활동 내역, 인력 증원 등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관련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건데, 개인의 일탈로 볼 수가 없겠네요. 김관진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말아버리려고 했는데, 윗선이 있었다. 이렇게 김관진 씨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MB는 당연히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자백을 한 것이냐.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닐 텐데, 분명히. 이렇게 쉽게 자백을 하나 싶은 생각이 이제 드실 수 있을 텐데, 좀 자세히 사항을 보면 간단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와가지고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또 MB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데에는,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언론에도 여러 차례 공개가 됐듯이 사이버 사령부 증설이라든지 관련된 이런 것들의 VIP 지시사항 해가지고 내려왔던 문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건들이 이제 수사 의뢰가 되면서 그 문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VIP 지시가 있었다는 문건이 있는데 그러면 이 VIP 지시가 없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그냥 뻥을 친 거란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이제 당연히 물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시가 없었다.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그럼 그거 누가 지시한 거냐? 책임을 어쨌든 묻는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그거는 그러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내가 알아서 한 거다라고 할 일은 또 더더욱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을 다르게 세운 것 같아요. 인정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되 다만 이거에 대해서 정치에 개입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는 전략을 사용하자라고 아마 각을 세운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이제 보도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이 단독 기사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먼저 기사를 쓸 때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떠들썩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단독 기사라고들 이제 기사를 썼는데 가만히 보면 맨 말미에 이제 그런 게 붙어 있거든요. 이게 내용을 보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 요거 보고를 받은 거는 맞는데 알고 있었던 건 맞는데 예. 정상적인 대북 활동이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심리전을 펼쳐서 뭔가 국내에 이렇게 여론을 조장하려는 것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대북 활동을 위해서 우리는 원래 해야 되는 일을 정상적으로 한 것인 뿐이다. 라고 주장을 이제 하자라고 전략을 세우고 들어온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검찰은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청구를 한 것이니까, 이제 치열한 수싸움이 아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조금 상황을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문건이 있는 이상, 이것이 이제 얼마나 딱 떨어지게 잘못된 일인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전략은 있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법정에 가서 불리하게 적용을 할 테니까 있는 것은 깔끔하게 인정을 하되 다만 전혀 범죄가 아니고 범죄를 저지를 그럴 범의라고 하죠. 그럴 뜻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아마 전략을 세운 것 같거든요. 근데 말이죠. 깔끔하게 인정한 그 부분, 그게 무슨 작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내용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그 부분은 만약에 이제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자기들이 그러니까 조금 빙의해가지고 그 김관진 전 장관 입장에서 그리고 또 저쪽 사람들 그러니까 수사를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부인한다고 해서 법정에 가가지고 절대 유리하게 사용이 되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문서 자체로 증거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VIP의 지시사항이라든지 보고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없다고 잡았다면
누가 봐도 딱 떨어지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인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죠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이거는 정상적인 거였으니까 당연히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죠라고 이제 오히려 주장을 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이걸 가지고 법리적으로 그러면 죄가 되느냐 마느냐를 따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궁여지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증거 자체가 나온 거는 당연히 불리하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만약에 없었다 그런 사실 없다라고 부인을 하게 되면 그냥 이건 거의 100%에 가깝게 가서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게 인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하여튼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보자라고 고민을 했을 텐데. 근데 그게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더 우스운 전략 아닌가요? 아유,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법정에 가서 뭔가 옥신각신 말이 되는 걸 놓고 적어도 뭔가 이 논리적으로 싸움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지난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본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궤변 같은 논리들이 일부 먹히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좀 달라져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일은 조금 없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논리적으로 그쪽에서는 싸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고 고안해낸 게 이거니까 MB를 향해서 점점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은 맞고요. 이제 MB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고 뭐 지시도 했고 보고도 받았다라는 것의 진술까지 나온 상황이니까 예. 이제 MB가 소환되는 것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김관진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뭐 그렇죠. 죄가 적지 않으니까요. 뭐 혐의도 중대하고 만약에 그냥 더 나가 있다고 하면 지금 소환되지 않은 가장 큰 윗선이 있잖아요. 예. MB인데 예. 이걸 만약에 본인이 내가 모든 걸 다 주장했고 내가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한 거다라고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끌어안고 가는 전략을 썼다 그러면 MB를 부르거나 뭐 이럴 수가 없었을 텐데 네. 그런 스타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본인들이 다 뒤집어 쓰고 갈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저거 되는 줄 몰랐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한테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윗선인 MB가 지금 바깥에 있는 상황이고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서 검찰 수사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맞추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이변만 없으면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김 프로는 영장 전담 기자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취재에 근거했거나 뭐 이래야 말이 되는데, 이거 순전히 이거는 지금 겐또. 안 좋은 말이죠. 예. 이걸 찍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미천이 드러나겠죠. 근데 아니에요. 50%이기 때문에. 대개는 다 맞췄습니다, 그동안. 자, 그런데 김관진 씨가 이렇게 윗선을 풀었단 말이죠. 원세훈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로 원세훈, 남재준 지금 전부 다 굉장히 좀 골치 아플 거예요. 예. 왜냐면 국정원하고 국방부, 뭐 기무사 이런 데는 대통령 어쨌든 직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위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데 다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JTBC가 이제 보도한 것을 보면 그때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에 상납도 시작이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인 내용들이 이제 자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국정원장들 그리고 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주요한 포스트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혐의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봐야 맞겠죠. 그럼 원세훈도 결국 불게 될 것이고 남재준 씨는 이제 뭐 이명박 정권은 아니었지만은 그 역시도 지난 세월에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지고 갈 견적의 인물로 보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꼿꼿한 군인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뭐 같이 생활을 했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본인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올곧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이제 그냥 생활 태도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뭐 증거 조작을 해가지고 간첩을 만들었던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올바른 것의 사리 분별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나가려고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가 이 정권을 사수해야 되고 이 정권이 안정적으로 가는데 기여해야 된다라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행동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난 정권이 이제 부정한 일을 했던 것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에 가담했다고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그거는 비단 남재준뿐만 아니고 그 이전 정부인 MB 정부 때도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던 일인 것으로 보이니까 물론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는 훨씬 죄를 찾아내서 묻고 하는 것이 지능적으로 막 이렇게 감추려고 노력한 것이 훨씬 수가 높기 때문에 예. 죄를 묻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뭐 누차 말씀드렸듯이 여러 군데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 저는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있죠? 그렇죠. 뭐 저는 발부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부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논리적으로 다툰다 그러면 법원에서 볼 때도 이 뭔가를 좀 다퉈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김관진처럼. 그렇죠. 근데 김재철 전 사장의 경우에는 뭐 입만 열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계속 하는 거를 보면 예. 그동안 저질러왔던 이제 불법의 행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고 또 재판부가 이 지금 해당 재판부 말고도 여러 가지 법원에서 지나갔던 사건들에서 뭐 MBC가 이제 불법적으로 한 행동이다라고 법적인 판단을 받은 것들이 많아요.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1심과 2심에서 그런 판단을 받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전혀 그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글쎄요. 뭐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저는 뭐 무난하게 발부되지 않을까 싶은데 발부가 안 되면 어떡하죠? 대망신이죠, 뭐. 근데 뭐 제가 한번 망신 당하더라도 예. 저는 뭐 발부가 된다에 500원을 걸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발부가 되면은 뭐 MBC의 노동자들, 그 김재철 시대에 큰 고난을 겪었던 분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겠네요. 결국 이제 최종적인 위로는 김장겸의 사퇴, 아울러 건강한 MBC의 리더십 세우기. 이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용마 기자님이 좀 아프셔가지고 응급실을 가셨다는 얘기를 또 전해 들었는데. 아, 그래요? 네, 여러 가지로 좀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날씨도 추워지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빨리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뭐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론에서 틈바구니를 비집고 조금씩 이 옛날에 안 좋은 버릇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영 사장의 경우도 곧 사퇴할 것처럼 뭐 이렇게 분위기를 모는 기사가 나왔는데 보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전혀 사퇴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법을 통과시켜 주면 내가 사퇴할게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 언론법이 통과될 수가 없죠. 그 말도 안 되는 언론법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지금 KBS 노조도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구노조죠. 지금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공영방송을 돌려라 하고 파업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궤를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걸 적당히 묵혀가지고 사람들이 언뜻 봐서 잘 모르게 그렇게 기사를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검찰에 대해서 부당한 수사가 있어가지고 검찰에 심한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마치 수사를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분위기를 은근히 풍기면서 기사를 쓰는 거라든지 엊그제 페이스북에 통해가지고 쭉 돌기는 했습니다만 영화 내부자들에서 조국일보가 했던 거하고 그대로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영화의 클리셰로 사용될 만큼의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그거를 여전히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군부를 지피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야 이게 참 언론이 이대로 그냥 계속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도 조금 들면서 이런 거에 더 휘둘리거나 아니면 관심을 끊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프로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너희들이 죽였어 이러면서 변창훈 검사 빈소에서 난동을 피웠던 그 지청장 그 이름 좀 알려주세요. 자, 오늘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적당한 때를 봐서 이걸 공개해야 되겠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맨날 드리는데 관종에게는 무풀이 답이라고 그런 기사를 쓰는 그러니까 전부 다 또 패턴이 똑같거든요. 검찰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뭐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거를 쓰고 있는 사람 기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패턴이 다 똑같아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제 A, B 이렇게 쓰다가 맨 마지막에 법조계 관계자는 뭐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한 검사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의 수사가 진행되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낸다라고 항상 기사를 끝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정말 비겁한 짓이거든요. 찾을 수도 없어요. 누군지. 그리고 아마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찾아서 계속 전화를 돌릴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 살아있다면 없는 얘기를 지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지어냈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하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화를 돌리다가 그런 멘트가 나오면 그 사람이 변호사면 뭐 서초동의 한 법조계 한 관계자 이렇게 해가지고 쓰나마나한 쿼트를 달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정말 그건 안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언급하면서 뭔가 여론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철저하게 쌩까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기사를 써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여론이 70% 이상 적폐청산 수사를 계속 그냥 진행해야 된다라고 지금처럼 가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일이라서 아무튼 뭐 이름을 공개하거나 뭐 지청장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 있게 뭐 해야 되는 거는 맞겠죠. 공의라고 봐야 될 텐데 아무튼 그거는 지금은 시기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름을 부어가지고 또 뭐 이거를 뭐 문제가 되네 마네 막 이렇게 되는 거는 말려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지난 시점에서 한번 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한번 찾아서 이름을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출연료를 5,000원 더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확 땡기는데? 알겠습니다.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어떻게 음감이 좋습니다. 네, 좋죠? 예. 네, 바로 옆에서 도란도란. 오늘은 스튜디오에 모셨고, 네. 이거 우리 저 김프로의 1+1인가 봐요. 김 선생도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네. 이 김프로쇼의 비선실세. 비선실세. 네. 그럼 김프로쇼의 최순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다 봅니다. 예. 조금 이따 잡혀갈 거예요. 네. 김프로쇼의 정유란 누구예요? 황대리라고 있습니다. 황대리? 황대리라고. 말 더럽게 안 들어요. 네. 캐릭터가 많네. 네. 그러면 김프로쇼의 김관진은 누굽니까? 그쪽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자꾸 엮지 마, 그러니까. 김영미 PD님 실물을 지금 뵙고 있어서 용안을 뵀더니 눈이 부셔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세. 말이 안 될 때는 넙죽 엎드리고 비비는 거. 네. 이거 김프로가 배워야 됩니다. 어쩜 저렇게 밝으셔, 실물이. 아니, 그나저나 우리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 보니까 김프로가 다 좋은데 문장을 좀 끊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저도 네. 굉장히 깊이 느끼는 건데 네. 제가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래. 예, 그래? 이게 할 말이 없는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미처 문장이 끝나기 전에 다른 문장을 얘기하는 이런 부작용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게 녹음 전에 했던 얘기하고 다릅니다. 녹음 전에는 이런 얘기했거든요. 문장 끊어서 하는 건 유료 서비스다. 괜찮네. 네. 네, 유료로 한번 생각해 월 보시죠. 20만 원의 유료 서비스다. 어, 그래서 제가 거기에 현실의 큰 벽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김프로와 함께하는 시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네. 아니 MB한테 지시받았는데 MB가 없어요?
그렇죠. MB 영장에? 관련된 내용은 담지 않은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다고 기사들이 좀 나오거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거론되는 바가 없고 오롯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명박 때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으니까요. 뭐 자기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 있고 방송이 되고 있는 이제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니까 예. 뭐 새벽쯤에는 나오겠죠 결과가. 예. 근데 요거는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이걸 만약에 적시해 놓게 되면 예. 저쪽에서 준비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될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아마 그거를 미연에 예방하기도 하고 준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영장 관련된 내용이 이제 외부로 유출이 되거나 하면 좋지 않은 말로 왁구라고 하죠. 이제 어떤 식으로 설계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게 좀 미천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MB에 대해서 섣불리 빨리 뭔가 이렇게 진행을 했다가는 나중에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땅땅하게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지 앞으로 MB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한다든지 기소를 안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을 미리 노출하지 않는 것도 하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범죄 혐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명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된 다음에 그거는 별개로 가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될 겁니다. 근데 김 프로가 만약에 김용민이 최윗선이다 했다면은 영장에 김용민 이름이 없을까요? 있지. 저는 이제 없는 것도 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MB라서 봐주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봐주지 않으려고 이제 기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럼 봐줄 것 같으면 적당하게 적어놓고 그 혐의와 관련해서 나중에 출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주겠죠. 여태껏 9년 동안 그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미리 서면으로 뭔가 조사를 하면서 논리를 다 만들어주고 악의를 맞춘다고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말이 되는 것처럼 뭐 만들어가지고 이제 풀어주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요. 나름대로 MB도 법조인이에요. 전과 14범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쯤 되면은 법조인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본인이 아마 그런 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뭐 주변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미 다 준비를 해놨다. 그래서 출석을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MB가? 그렇죠. 왜냐하면 박근혜, 최순실 씨 그 무리하고는 조금 달라서 MB는 옛날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돌다리를 두들겨가면서 걷는 스타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못한 거를 찾아내기가 더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박근혜, 최순실 뭐 이쪽은 이제 워낙 마음대로 그냥 막 거침없이 했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오히려 쉽죠. 진술이나 이런 걸로 이제 악의를 맞추기가 쉬운데 MB는 시간도 조금 지난 데다가 워낙 이제 걸리면 어떻게 하지? 걸리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야지라는 거를 대비해 두고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나씩 둘씩 깨가면서 가는 것이 어지간하면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MB가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 일개인에게 못 당한다. 이렇다면 정말 이건 절망적인데요. 근데 MB는 사실 개인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MB와 괴를 같이 했던, MB와 이익을 나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MB가 문제가 되면 자기들도 문제가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익이 합치가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아직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인간적으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각 조직마다 꽤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보자 그러면 MB는 그냥 일개 개인이라고 보면 좀 그렇고 하나의 집단 내지는 카르텔 뭐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꺼번에 할 말이 없이 만들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려고 하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설프게 노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로 읽어야 될 거고 뭐 그거의 반증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벌써부터 적폐 수사 내지는 국정원 수사 관련해서 언론들 하는 거 보세요. 뭐 수사의 정당성부터 문제 삼고 뭐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뭐 말씀하셨지만 검사가 누구냐. 근데 내막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워딩은 없었다 그래요. 결국 유족들이 한 얘기다. 유족들이 뭐 잠깐 저쪽에서 이제 했던 얘기고 너희들이 다 죽였다 이러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검사 유족들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토로했다. 근데 아무리 술이 취해서 만취가 됐더라도 검찰총장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신 나간 검사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같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거의 뭐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이어서 근무도 이제 같이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상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면. 문무일 총장하고 그 숨진 검사 그 자녀들이 아니요. 숨진 검사 자녀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기사가 나간 그 지청장 안동. 네. 그 지청장과 변창훈 검사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근무도 많이 했고 또 아이들도 뭐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것 때문에 상심을 크게 한 거는 맞고 그래서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상심해 있던 거는 맞는데 그 자리에서 서글프고 억울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여서 주변의 검사들이 좀 말려가지고 이렇게 뭐 내보내고 뭐 요런 식의 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뭐 당신들이 죽였지 않느냐 하고 대들고 했던 거는 결국은 이제 언론이 조금 부풀려가지고 썼던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사가 나감으로 인해서 뭔가 바깥에서 보이기에는 공안과 특수 내지는 검찰 내부에서 굉장한 조직 내 그런 반발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자꾸 비춰주니까 결국은 억울해하는 검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야 우리가 아무리 염치 없는 짓을 했어도 이 정도 양심은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게 불만인 일부 뭐 공안 담당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하겠으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양심도 없고 배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론이 중간에서 막 부추겨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스가 정확하지도 않잖아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뭐 검찰 내부 게시판을 이프로스라고 이제 그 ERP가 있는데 거기다가 어느 현직 검사가 뭐 실명을 들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글을 썼다거나 아니면 조직적으로 무슨 뭐 검찰총장이나 수뇌부 내지는 윤석열 지검장한테 뭐 따져 물었다거나 뭐 요런 게 있으면 내부 항명이라든지 조직 내 내분이라든지 그렇게 기사를 써도 되죠. 근데 기사를 전부 다 살펴보면 뭐 한 관계자, 뭐 검찰 소속 한 검사, 뭐 이런 식으로만 코트를 쓰면서 맘대로 지금 막 글을 쓰고 있거든요. 결국엔 언론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봐야 되고, 그것도 일부 언론이 이 사태를 그런 식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의도가 깔린 기사다라고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나치게 노란할 필요는 없다. 그 언론이 조선일보죠? 뭐 조중동이 비슷한 지금 논조로 기사들을 쓰고 있고 따라해봐요. 조선일보. 그런 경박한 단어 쓰지 않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동아중앙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제불능들. 그러니까 뭐 2대11을 비롯해서 몇몇 언론들이 있어요. 그 언론들이 계속 이제 그런 식의 보도를 쏟아내면서 은근히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해서 검찰을 욕하고 시끄러워지고 하면 그것 자체가 부담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자제시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너무 동요하거나 뭔가 반응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MB와 이익을 공유했던 자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 개 중에는 또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반발하느니 차라리 처벌받자. 그래서 갱생의 삶을 살자. 이런 마음도 있지만 MB가 야 죽고 싶어? 나만 죽어? 너도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MB 페이스에 말려서 지금 적폐 청산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됩니까? 뭐, 그러겠죠. 이제 다양한 군상들이 각자 이제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할 테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게 무슨 철학을 같이 공유했거나 아니면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각자의 이익에 맞게 그냥 활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에게 형이 세게 내려질 것 같은 것들은 다 토스했거든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지시를 받아서 한 거다. 물론 그게 영장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지 않아도 영장이 충분히 나올 만하다고 검찰이 판단을 한 거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본인에게 충실한 대로 다들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검찰에 족족 불려와가지고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 이제 각자에게 최선인 방향으로 갈 거예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요. 그 MB를 만약에 구속시킨다면은 윤석열 지검장이 구속시키는 셈이 됩니까?
구속영장에는 윤석열 지검장의 이름이 적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죠. 이제 수사하는 검사 내지는 부장검사 이름이 적히게 될 테니까. 예. 그렇지만 보자 그러면 뭐 지금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부 같은 게 없으니까 검찰총장 직할로 있었던 지금은 이제 특수부 인력 내지는 적폐청산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서울중앙지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 검사장이 적폐청산과 관련한 수사를 뭐 사실상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이 구속시켰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예.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이 윤석열 지검장을 적극 응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 국면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폐청산을 윤석열 지검장 혼자 열심히 잘해보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나 뭐 이런 거를 보더라도 크게 그렇게 뭐 이변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역풍이 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최대한 뭐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60명이 넘게 지금 검사가 달라붙어가지고 수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하여튼 유의미한 결과가 이번에는 좀 나오지 않겠나 싶고 네. 중간에서 계속 뭔가 자기의 의도를 담아가지고 기사를 쓰는 뭐 이런 기사에 좀 안 휘말리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나쁜 언론이 지금 적폐 세력과 공조하고 있다. 이런 공조 관계를 우리가 직시하면서 그 불이한 연대, 불이한 협동 관계 이거에 대해서 시민적 차원의, 문민적 차원의 응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 안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나저나 지금 녹음 중에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서 내놓아라, 상납하라. 이걸 인정했다고 하네요, 검찰 가서.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이 다 끌어안고 갈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40억이나 되는 돈이면 그거보다 저는 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드러난 게 진술로 명확하게 악의가 맞는 돈이 40억이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있었을 텐데 이걸 국정원이 판단해가지고 넘겼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온팡 다 뒤집어 쓰게 되는 뒤집어 건데. 쓰게 되거든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라고 하게 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이제 계속해서 추가되는데 그 혐의도 굉장히 형이 무거운 혐의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중형을 피할 수 없겠죠. 그러면 원세훈도 좀 이제 불 때가 된 것 같은데 말이죠. 원세훈은 약간 패턴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MB하고 이제 워낙 오래 같이 지내기도 했고 그분의 개인적으로 이제 옆에서 알았던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워낙 그렇게 뭔가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나하고 의견이 같지 않으면 뭐 빨갱이 뭐 저 문제가 있는 종북좌빨 뭐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으면서 이렇게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 내지는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엮여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혼자 다 안고 가거나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감돼 가지고 생활하고 조사받고 이러다 보면 본인에게 불리한 것들은 다 불게 될 거라고 봅니다. 시간은 MB 편이 아니군요, 한마디로. 뭐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지금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빨리 하려고 하는 것도 한 번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것도 지금 전직 대통령 수감됐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쨌든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셨죠. 굉장히 불행하거든요. 계속해서 역사가. 그러니까 어쨌든 전 대통령이고 잘못된 것이 많아서 뭐 검찰 조사를 받고 형을 살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그냥 했다가 또 한 번의 정쟁이 막 시끄럽게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수사를 한다 그럼 무조건 유죄를 받아내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게감이라는 게 굉장히 클 거고 그걸 위해서 하여튼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프로 오늘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끝나고 어디 가죠? 또 우리 문정희 배우님을 아련하러 가죠. 아유 세상에. 하도 우리 돼지 엄마가 징징거려가지고 제가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김프로 팬클럽 탈퇴서 준비해왔습니다. 받아내겠습니다. 자, 오늘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